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10% 이상, 10% 네. 정도 네. 박원순 후보가 이기는 걸로 네. 오늘까지가 이제 여론 네. 조사 공표 네. 기간이 마지막 날인데 네. 네.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네. 자, 이게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근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조사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지금쯤은 이제 조사가 나오고 있나요? 네. 결과가 수렴이 되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수렴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조사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50 몇 퍼센트 넘은 것도 오늘 나온 것도 50 몇 퍼센트가 넘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럼 조사가 수렴이 안 되고 있다.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이 조사 방법이 둘 중에 하나에 여론이 널뛰고 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여론이 널뛰고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아니면 조사가 널뛰고 있다. 조사가 널뛰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은 조사가 널뛰고 있다. 조사가 쪽이죠. 널뛰고 있는 거지 여론이 널뛰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네. 저는 제가 이 모든 것이 여론조사는 선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행하는 거를 보고 예측을 하는 것이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여론조사가 제가 지난 대선 때 보면 벌써 3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결정돼 있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요. 네. 그리고 제가 4%라고 얘기한 것도 거의 뭐 일주일 훨씬 전에 나온 결과들. 그대로 맞추셨죠? 그대로 네. 제가 맞힌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가 그렇게 말을 했죠. 저희 캐도란마에 나오셔서 그때 정확히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저보고 자꾸 맞췄다고 그러는데 여론조사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네.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찌됐든 그걸 네. 정확히 분석하신 힘이 있는 거죠. 분석한 힘이. 글쎄요. 그렇게 능력을 갖고 해주시니까 네. 그렇게 뭐가 하고요.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야 돼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얼마 전 조사 보니까 정몽준 후보가 15% 지더라고요. 네, 강남에서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네. 그러니까요.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변하지 않는 변수들이 있어요. 네. 그 변수가 변하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변수가 강남의 변수인데. 강남의 변수가 그 중에 하나죠. 네. 그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이 조사가 정상이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변하지 않는 변수가 변하면 이 조사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강남 좌파가 들고 일어나서 그런 거다 그러는데, 아마 강남 가서 물어보면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보면요, 4월 세월호 참사 이전에 정몽준 씨의 지지율이 40%가 넘었거든요. 비슷비슷했죠 그때는 한 거의. 4, 5%더 가는 것도 있었어요. 오차 내에 있었습니까? 근데 네. 지금 가면 정몽준 씨를 지지하던 사람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저는 4명 중에 1명이 마음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대로 돈 주고 한 조사라면은 이런 결과 안 나왔을 것이다. 제대로 돈을 줘서 네. 시간을 좀 두고 표본을 더 정말 제대로 했다면 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본은 큰 거는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했느냐. 그렇죠. 저는 조사할 때요. 253%에서 300%예요. 많으면 500%예요. 네. 그럼 그 이상을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정확하게 없어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샘플이 내가 지금 조사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을 제대로 나타내느냐.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여기 있는데요. 네. 유권자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가서 조사하면은 한 가지 결과가 나오고 여기 가서 조사하면 또 다른 결과, 또 다른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기서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널뛰는 거예요. 1000명하고 어디 조사 6000명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000명 했다고 그래도 그게 편향된 샘플이라면 전혀 답을 주지 못해요. 정확한 샘플이고 정확한 조사였다면 500명만 해도 결과는 정확히 나오죠. 500명도 많죠. 250명만 하더라도 250명, 300명이면은 그러니까 제가 조선시장 때 해봐서 알아요. 그때 제가 300샘플하고 맞췄어요. 정확히 근데 맞췄습니다. 그때 모든 조사들이 뭔가 하면 조선 씨가 10%에서 20% 진다고 모든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이 이겼죠. 이겼죠. 8% 차이로 이겼죠. 예. 네. 큰 차이로 이겼죠. 거의 한 9%.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조사가. 자, 그럼 여론조사로 각 당에서 이번에 사양식 공천하고 뭐 다 한 것, 사실은 다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공천 문제예요. 네. 네, 그 공천 문제가 그렇고 국민의 의견, 국민의 여론이 후보 선택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당의 실력자들이 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떤 점에서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게 지방선거 하는데 왜 중앙정부가 뛰어들어서 판내라 콩내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그건 공천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중앙정부가. 공천뿐만 아니고 선거 자체에도 관여하면 안 되는 거죠. 원론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 모르지만, 아니, 뭐, 광주에다가 뭐, 내 사람 심어라, 뭐, 여기다가 내 사람 심어라, 저 사람 차출해서 여기 공천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 정치의 가장 후진적인 거예요. 서울 사람이 서울시장 뽑는다. 그거 뽑게 내버려 두면 돼요. 괜히 뭐 중진을 차출한다, 뭐 이런 거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얘기하는 거죠. 왜 중진 차출하고 합니까? 괜히 중앙당에서 관여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죠. 그건 지방당에다 그러면 맡겨놓고. 광주의 전략공천, 그 3인년 이쪽도 잘못된 거고요.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뭐 각 지역의 뭐 제주도의 원유료 중진 차출한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잘못된 그렇죠. 겁니까? 잘못된 거죠. 아. 저는 자기가 내가 나가겠다 그러고 나가면 돼요. 근데요, 그 원희룡 씨 나가면서 거기서 공천 방법을 바꿨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죠. 아, 여론조사 100%로 했죠. 네,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당이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민주당 새정치 연합이나 새누리당이나 똑같다. 어떤 원칙이 없어요. 그 원칙이 사람에 따라서 변한다 원칙이 없다는 거죠. 고무줄 원칙은 원칙이 아니죠.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뭐 알고 늘어났다가 뭐 늘어. 고무줄이라도 있어요. 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네.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개혁될 때가 공천, 정치. 네. 그 중에도 공천. 네. 이 공천 제도를 개혁하는 것만이 우리나라 정치가 개혁하는 그게 소위 국가 개조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거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고 그러시더라도 개혁 안 돼요. 국가 개조의 가장 핵심은 정치권이고 그 정치의 개조의 핵심은 공천제도다. 네, 공천권을 국민한테 유권자들한테 돌려줘야 돼요.